특검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특검팀과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팀과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싸움이 장난이 아닙니다. 일단 지난 토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1차 소환 조사를 받았고, 그다음에 원래 오늘이 2차 조사였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 9시에 나오라고 통보를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 나갔습니다. 이제 오늘 안 나올 거는 미리 예고가 되긴 했습니다. 못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제 건강상의 문제고 뭐 재판도 있고 재판 끝나고 좀 쉬어야 되고, 그래서 뭐 3일이나 5일 이후에 뭐 나오게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에서 일단은 오늘 안 나왔기 때문에 특검팀에서 다시 그러면 7월 5일 오전 9시에 나와라 이렇게 다시 이제 통보를 한 상태고, 만약에 이번에도 안 나오면 우리는 체포영장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상황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 나올까요 이번에는? 7월 5일 10시쯤 나올 것 같아요. 9시 아니고 10시? 네, 네. 9시에는 이 생체 리듬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9시 출근을 잘 못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9시에 그 출석하라는 거는 그 본인 입장에서는 무리한 요구인 거야. 내가 그 시간에 일어나는데 어떻게 9시까지 나가냐. 그러니까 10시까지 가겠죠. 네. 10시까지 갈 것이다. 사실은 체포 안 나가면 체포당할 수 있으니까 나오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셨어요? 나갈까요? 아니 뭐 7월 5일 이후에 나간다면서요. 나온다면서. 네. 그러니까 5일날 부르면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 신경전도 신경전인데 이 간보기가 지금 치열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면은 한다라고 하면은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나왔다가 또 한 번 못 나간다고 했다가 그러면 또 시간 정해주면 그때 나갔다가 퐁당퐁당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체포당하기 싫은 거야. 네. 더 뻗땡기면은 체포당할 것 같으니까 또 나간다가는 협조하는 척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검에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네. 특검의 고민은 뭐냐면은 이거를 체포영장을 청구를 이미 한번 이제 기각이 됐잖아요. 네. 나간다고 해가지고 기각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확실히 안 나온다라고 하거나 버팅기면은 이제 체포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에서 바로 나올 텐데 네. 이게 또 한번 뭐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제가 너무 무리해서 재판 일정도 고려해야 돼서 이렇게 한번 버팅기다가 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청구하기도 애매하고 안 하기도 애매하고 여론은 안 좋아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체포 이후에 이제 구속을 그러면 48시간 이후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구속을 뭘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지기현 판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는 이제 풀어준 상황이고. 네. 그러면은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하나는 증거인멸교사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호법상에 이제 뭐 그거 하나고 하나는 이제 특수 공무집행방해. 네. 요건데 그러니까 시간이 좀 너무 많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그러니까 뭐 시간이 지났다라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 구속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거를 수사를 해야 돼? 라는 거에 대해서 검찰 출신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은 이거는 그냥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이 이제 들거든요. 되게 애매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특검이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예언을 하자면은 다다음 주에 구속될 거 아니까 체포될 것 같잖아요. 다다음 주? 왜 다다음 주예요? 다음 주는 안 돼요. 네. 이게 이런 식으로 간을 더 보다가 결국은 다다음 주에 이제 특검이 칼을 빼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못 참고. 더 이상 이렇게까지는 못하겠다. 이렇게 시간 끌기는 우리가 봐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토요일에 소환 조사를 받긴 했는데 중간에 조사자를 교체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오전에는 조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경찰이죠. 박창환 총경이 조사자였는데 오전에는 조사를 받다가 갑자기 점심시간 끝나고 나서 나는 이 사람한테 조사를 받을 수가 없다 하고 버티다가 결국 검찰이 와가지고 검사가 와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니까 그때서야 다시 받기 시작해서 총 15시간을 머물렀으나 실제 조사 시간 5시간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왜 경찰이 조사하는 걸 거부하냐, 경찰을 무시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실제로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황할 만한 증거를 제시해서 변론 전략을 급하게 변경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당황할 만한 증거가 뭘까? 뭐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아무래도 육성이 담긴 어떤 녹음 파일일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네. 그러니까 그 평소에 보면
이거는 그렇게 활발히 안 하는 것 같아요. 문자는. 그냥 이렇게 바로 들어서 하지. 네.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나 이런 거보다는 육성이 담긴, 예를 들어서 그게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지시하는, 야 막아, 네. 뭐 총 뒀다 뭐 하냐, 뭐 이런 식의 발언 내지는 뭐 좀 치워, 없애, 뭐 이런 식의 육성이 남아있을, 그걸 누군가가 이제 그걸 녹취를 해서 뭐 그게 수사기관에 입수됐을 가능성이, 그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조사를 거부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네요. 뭐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노컷뉴스였나? 아마 네. 거기서 보도했던 건데, 오전에 1시간 조사를 받고 그 이후에 이거에 대해서 서명을 안 했다. 네. 조서에 서명 안 하고 증거로 채택 못 하게 됐고, 오후에는 이제 약간 파행으로 이제 경찰 시비 걸고, 이제 그 경찰이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시비 걸고 이랬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만만하게 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쨌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이제 내란 수괴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그 윤석열 측에 이제 전원으로 저도 들은 건데, 윤석열은 본인이 무죄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아, 지금도요? 네. 그래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네.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모르죠. 진심인지 아닌지까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그렇게 하나보다. 하면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네, 형사재판에서도 유죄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 그냥 본인은 무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믿는 것은 뭔지는 모르겠어, 솔직히. 예, 그게 뭐 이제 지금 검찰이 공소유지를 잘못해서 뭐 그런 식으로 풀려날 거라고 생각을 하니,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믿는다 생각을 한다라면은, 네. 밑바닥에는 이 나머지 혐의들, 이거를 이제 아주 뭐 무기징역이나 이렇게 크진 않지만은 이걸로 굳이 내가 협조를 하거나 여기에서 내가 책자 필 일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만약에 증거가 세게 나왔으면은 거의 묵비권에 준하는 걸로 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묵비권을 공식적으로 행사하기에는 여러모로 리스크가 있으니까 오히려 재판에 불리할 수도 있으니, 네. 협조를 하는 척 하면서 거의 아무 얘기도 안 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윤석열이 가는 게 아닌가, 거의 그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리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동시에 외환죄 같은 경우에도 특검에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의 특검 조사에서는 외환죄 부분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추궁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가 비상사태가 벌어져야 되니까 이거를 위해서 북한에 뭐 무인계를 일부러 보내가지고 도발을 한다던가, 아니면 오물풍선을 그쪽에서 보내왔으니까 원점 타격을 검토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이거를 직접 지시를 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조사를 하게 될 텐데, 이 외환죄 입증이라는 게 좀 가능할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이걸 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뭔가 판례가 있어야지 우리가 시사평론가들도 예전에 케이스들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 네. 문재인 정부 때는 어쨌다. 근데 이거는 외환유치죄 상상하기 어려운. 아니면 이제 여적죄는 말 그대로 적을 돕는다라는 거예요. 도울 여자의 적적자잖아요. 네. 이거는 형벌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세요. 사형밖에 없어요, 여적죄는. 네. 무기징역도 아니고 무기징역도 사형. 없어요. 그러니까 사형. 무조건 사형이에요. 네. 무죄거나 사형이에요, 여적죄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적국과 통모하여, 뭐 아니면 적국과 합세하여, 이런 법조항이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윤석열이 지금 하는 거 막 한글에 단독도 나오고 그랬는데, 무인기 이거 걸리니까 좋아가지고 박수치고 막 그랬다라는 거, 북한에 보낸 거 막 이랬다라는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거는 네. 어디 일으키려고. 근데 북한하고 통모를 한 것 같지는. 왜냐하면은 김정은이 제정신이었어. 네. 그러니까 제가 김정은 진짜 아무리 도발해도 듣질 않아. 김정은을 진짜 싫어하는데 윤석열보단 제정신이가 밝혀졌잖아요. 둘을 굳이 비교하자면은 네. 훨씬 김정은이 이성적이고, 네. 남조선에 저 도발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통보했다고 보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거 사실 약간의 여론전 성격도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죄가 안 된다고 해서 검찰은 아예 수사조차 안 해버렸잖아요. 네.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있었다라는 게 언론 보도로 나오죠. 그러면 이거를 낱낱이 해가지고 기소는 하되 무죄가 나와도 어쩔 수 없다. 약간 그래서 이 죄상을 내란 특검 입장에서도 뭔가 이제
잘 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언론에 이렇게 브리핑하고 이런 것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외환죄를 우리가 수사한다. 네.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오히려 언론 브리핑용 땔감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다, 오히려. 네. 그 생각이 들어. 지금 나온 것만 해도 이런데. 그러니까 경천 동지할 일이죠. 그러니까 김용현이랑 둘이 박수 쳤다. 야, 걸렸다! 걸렸어! 이러면서. 미친놈들이에요, 제가 보기엔 진짜. 제정신이 아니에요, 진짜로. 네. 미친 X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자, 외환죄는 어떻게 해야 될 거로 보세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있는 게 법명으로 따지면 외환 유치죄, 뭐 여적죄, 일반 이적죄 뭐 이 정도가 가능할 텐데 법리적으로는 상당히 까다로워요. 왜냐면 거기는 외국, 적국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북한을 외국 내지는 적국으로 볼 수 있느냐. 우리 여태까지의 우리의 뭐 여러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하면 북한은 미수복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외국이 아니야. 외국. 네. 국이 아니야. 네. 미수복 지역일 뿐이지. 네. 그래서 여태까지는 법리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상의 뭐 외국 적국으로 못 볼 바는 아니죠. 네. 국가적 실체를 갖고 있잖아요. 실제로 네. 거기서.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판례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북한을 언제까지 그냥 미수복 지역으로 볼 거냐. 그러면 사실은 말이 안 돼. 정상회담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국가가 아닌데. 네. 네. 미수복 지역에 그냥 괴뢰 집단의 수장인데 무슨 정상회담을 해요. 네. 그거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남북한 간에 해왔던 수십 년간의 어떤 행위 내지는 사실상의 외교 행위가 그 판례에 비춰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충돌해, 이게. 네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은 바뀌어야 돼. 그렇다고 우리 남북 관계 단절을 하는 쪽으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뭐 판례가 바뀔 수도 있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수사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 북한이 정말 국가적 실체를 인정할 수 없는 건지 네. 아니면 사실상의 국가로 본다. 뭐 요 정도 판례까지만 나와도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고 이 부분은 사실은 수사할 사항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요? 예. 네. 왜냐하면 제가 들은 내용은 이게 그 무인기 보내고 막 했잖아요. 네네. 근데 무인기가 중간에 뭐 그 떨어지고 그랬잖아, 거기. 네. 그래서 대규모 어느 그 방위 산업이 발달해 있는 우리나라도 발달해 있지만 우리보다 더 고성능 무기를 그 생산한다는 나라에서 대규모로 무인기하고 드론을 수입하기로 한 결정이 진행이 됐던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진척이 돼 있다가 네. 비상계엄 터지고 이제 비상계엄이 그 내란이 실패하면서 무산된 도입이 네. 무산된 그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러셨군요. 이게 그 무인기를 그러니까 한두 번 보낸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보낼 계획을 짰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양을 그 도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 왜 그랬겠어요? 왜냐하면 그 계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뭐 여러 생각했을 수도 가지 있다. 그 목적이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드론이나 무인기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무인기를 아무리 멀리 보낸들 뭐 어디 저 중동이나 어디까지 보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겠죠. 보낼 일도 없지만 네. 우리가 그러면 그 대상 지역은 어디겠어요? 가장 가까운 곳이지. 뭐 이런 곳. 드론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부분 잘 수사를 하면 아까 이제 미친 짓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정말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 정신 나간 짓을 그 부분 이제 수사할 게 무궁무진해요. 국민 입장에서 굉장히 끔찍한 일이에요. 이게 네. 단순히 정말 그냥 무인기를 뭐 우리가 가져온다 아니 보낸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전쟁으로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실 저쪽 보고 쏴 이걸 한 거잖아. 네. 야
이래도 안 쏴? 뭐 이런 거 이걸 한 거잖아 사실은. 정말 어이가 없네요. 네. 만약에 실제로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엄청난 일을 저질렀을 수 있다. 그래서 여담인데 제가 당시에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전시작전권 저는 이제 환수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미친 X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그나마 있구나. 윤석열 정부 전에 만약에 전시작전권이 환수가 됐다면 큰일 났을 수 있는데. 그럼 윤석열이 전쟁 일으켰죠 그냥. 네. 근데 미국도 있고 뭐 아시겠지만 미국 대사가 완전 열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외교부 장관 갑자기 전화 안 받고 니네 나라는 도대체 뭐냐 막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제가 약간 뭐 반미까지 미국에서 뭐 좀 오래 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반미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을 삐딱하게 만 미국은 고마운 나라다. 계엄을 계기로 고마운 나라. 고마운 나라였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한겨레 단독 보도로 나온 건데 계엄 선포문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문을 이제 12월 3일 밤에 읽었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뒤늦게 강희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뒤늦게 또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가지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다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다. 그러니까 애초에 계엄 선포문을 읽을 때는 서명이 없었는데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예상하고 이제 추후에 사인을 받으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추후에 받으려고 했다고 하면 물론 이거를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사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만약에 추후에 받은 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없애는 게 낫다고 해서 폐기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이제 조사로 이제 특검 조사에서 이런 이제 뭐 조사 결과가 나왔으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대통령실 안에서도 이것이 불법 계엄이라는 걸 어느 정도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된다. 이른바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게 하나도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2월 3일 날 밤 10시 22분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이미 그게 됐어야 되는데 없었단 말이에요. 네. 지 맘대로 한 거지.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만들어낸 건데 근데 또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하라고 그러니까 서명을 해놨는데 이거 너무 찝찝한 거야. 다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없애면 안 되니? 뭐 이래갖고 없앴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법률적으로 평가를 좀 생각을 하면 이게 내란 동조 내지는 내란 방조가 되느냐? 네. 창깔이에요. 왜냐하면 네. 12월 4일 01시부로 국회에서 해제 의결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비상계엄은 국회 의결이 딱 되는 순간에 이제 해제가 무조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국무회의 그 이후에 해제 국무회의를 그렇죠. 거치지 않고서도 바로 그냥 되는 네, 건가요? 네. 그건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니까. 네. 근데 12월 5일 날 마치 12월 3일 날 만들어진 것처럼 이거를 서명을 했어. 네. 그러면 이게 내란이 국회 의결로 일단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이기 때문에 이 내란의 방조 내지는 공범이 성립할 수 있느냐. 네. 법리적으로 참 고민해야 될 지점이 많은데 네. 적어도 저는 허위 공문서 작성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공문서라는 거는 개인 간에 막 작성하는 사문서와는 달리 내용이 진실과 반하면 안 돼요. 그래서 허위 사문서 작성죄라는 죄는 없지만 네. 허위 공문서 작성죄라는 죄는 있는 거예요. 공문서는 그래서 공신력이 있는 거죠. 네. 그 내용도 진실이다. 이런 걸 하는 거니까. 근데 12월 5일 날 마치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 전에 이게 이런 문건이 작성된 것처럼 사후적으로 만들어냈어. 네. 그럼 이거 허위 공문서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란 공조까지는 약간 헷갈리지만 네. 알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공문서 위조는 거의 확실해 아니, 보이네요.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공문서. 공문서 위조하고는 또 다른 위조는 겁니다. 다르죠. 그건 고친 거니까. 네. 위조는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만들어냈을 때 위조가 되는 건데 네.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이 부서를 할 권한과 뭐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조는 아닌데 내용이 허위란 말이야 이게. 네.
12월 5일 날 만들어낸 거니까 마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에 작성된 것처럼 그럼 내용이 이거 허위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한덕수 전 총리의 책임이 좀 네,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해석이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우리 덕수옹 이래서 그렇게 기를 쓰고 출마하려고 했구나. 이걸 막으려고. 그러니까 이거 등등등 아직 뭐 안 드러난 게 한두 건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계속 나올 거예요. 저번에 이제 CCTV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다 문건 보는 거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본인은 이제 이 계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만류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 거의 듣지 못했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은 가서 발표하러 가버렸고 뭐 이랬다라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미 아주 뭐 미리부터 한 건 아니지만 와가지고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있었다라는 게 그 CCTV로 어느 정도는 방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등등등 해서 앞으로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덕수옹께서 그렇게 기를 쓴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그 생각. 그러니까 김문수 좀 잘 설득하지. 뭐 그래도 안 됐겠지만 어쨌든 그 생각이 들고 하나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계엄이 허술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은 계엄 준비는 그러니까 군대 차원에서 했던 계엄 준비는 할 수 있는 만큼 나름대로 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보안 유지가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단위로 뭐를 놓으면 이게 절대 보안을 지켜야 되는 단위가 딱 어느 정도 선이 그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나는 그 준비까지는 어느 정도 했고 그 동원된 사람들이나 뭐 계획대 보면은 굉장히 치밀했다. 그런데 이게 미스테리가 아직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12월 3일인가?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타니 쇼핑몰에서 국내산 생물 참다랑어회를 정말 저렴한 가격에 준비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쫀득하고 찰지면서도 살살 녹는 150kg 이상의 최고급 참치인 참다랑어 회를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고급 부위만으로 엄선, 특가로 준비한 생물 참다랑어회 500g이 35,000원으로 무료 배송입니다. 또 올해 수확한 양파와 감자도 파격 특가로 준비했습니다. 해남 수미감자와 무한양파인데요. 가격 폭락으로 어려운 농가 살리기에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타니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왜 12월 3일인가? 모르겠어요. 저도 진짜로. 이 12월 3일이 그 다음 날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국회에서 탄핵안 통과되는 날이었는데 그걸 감사원장, 최재 감사원장 두 사람 탄핵안 통과되는 날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해서 한 건지. 왜냐면 이창수가 그 탄핵된 이유가 그거였잖아요. 김건희 수사 제대로 안 했다고 야당에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12월 4일 전에 하루 전날에 한 건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거가 막 이렇게 문서도 제대로 작성 안 되고 이렇게 된 거는 이 날짜가 허둥지둥 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직도 미스테리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처벌과 상관없이 좀 왜 12월 3일이었는지 좀 제 개인적인 궁금증을 위해서 특검이 밝혀주셨으면 조은석 좋겠다. 특검팀이 개인적인 이제 김주질 평론가의 궁금증을 밝혀주시기 어떤 무속인이 태기를 그날 한 거야.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 그날이 10월 3일밖에 없다. 그럼 지금 돌팔이지 그 사람은. 어쨌든 그렇게 된 건지 왜 이게 허둥지둥 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진짜 듣고 보니까 저도 궁금하네요. 왜 하필이면 12월 3일인지 그것도 좀 특검팀에서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건희 씨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하는 장면이 또 찍혀가지고 화제가 됐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휠체어를 밀고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이제 퇴원하는 장면이 찍혔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제 퇴원했으니까 특검 수사가 만약에 들어오면 자기는 이제 성실하게 특검 수사에 응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이 연출이라고 보세요? 만약에 연출이라면 왜 연출했다고 보세요? 아니 일정 부분은 연출이죠. 그 우울증 걸리면 못 걸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그 김건희 씨 측에서는 이제 이게 저혈압이어가지고 뭐 그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갈 때는 걸어 들어갔잖아. 근데 나올 때는 휠체어 타고 나오고. 근데 휠체어에서 내려서 차 탈 때는 또 벌떡 일어나는 것 같은데. 또 그런 장면이 또 화제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혈압이면 오히려 이렇게 벌떡 일어나면 이른바 기립성 저혈압이 올 수가 있는 거지. 네. 핑 돈다. 핑 돌아야 정상인데 뭐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연출이고 사실상 이건 국룰이잖아요. 네. 어떤 수사를 받게 되면 갑자기 아파. 그리고 휠체어를 타. 주로 재벌 회장님들이 많이 하는 연출인데. 네. 휠체어에 환자복 입고 뭐 이렇게 검찰에 들어가고 이제 그 겨울이면 꼭 이렇게 무릎에 담요를 덮고 이건 거의 정해져 있는 공식이에요. 네. 여름에야 뭐 더우니까 담요까지는 안 덮지만 그냥 그거를 따라하고 있는 거죠. 국룰대로 그냥 진행하고 있는 건데 그 특검에서 조사를 뭐 한두 차례는 받겠습니다만 또 중간에 아파지겠죠. 네. 네. 아파지고 영장 얘기 나오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어디선가의 의사 소견서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뭐 그렇게 진행되겠죠. 네. 뭐 성실하게 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 장면? 어차피 저거 그 뭐지? 휠체어 우리 국민들이 익숙해져 있고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뭐 최초가 한보의 정태수 회장부터 외환위기 직후에 네. 한 4조 땡긴 걸로 제가 아는데 그건 막 불법 자금 막 대출 받은 게 그때부터 해가지고 유구한 전통이 있죠. 그러니까 패션 오브 서스펙트. 네. 그러니까 패션이 그 패션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 용의자 피의자의 패션이죠. 저게 네. 패션인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거 가지고 좀 깎고 싶지는 않아요. 네. 저건 어차피 지지층 용이에요. 뭐 지지층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네. 김건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게 국민들을 다 저걸 설득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고 저는 뭐 다른 걸 떠나서 뭐 휠체어를 타든 뭘 하든 수사만 받아라. 그리고 비공개 좀 뻘소리 좀 하지 말고 네. 좀 공개적으로 나와서 좀 받아라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이 모든 사달은 김건희가 지금 제대로 자기가 수사 안 받겠다고 해서 지금 개헌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네. 이제 사실상 추론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본인이 좀 성찰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고요, 나라가 이게. 그러게 말입니다.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든 김건희 씨든 좀 제대로 수사를 받아가지고 좀 진실이 밝혀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